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드디어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추석을 앞두고 드디어 지수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먼저 한번 보면, 자, 오늘 수급은 오늘 코스닥 아침부터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302억, 기관에서는 136억 계속 팔고 있다가 오후로 장 끝나기 얼마 되지 않아서 매수로 다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한 2,800억 현물에서 2,86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6,17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선물은 외국인들이 1,758 계약을 일단 매수를 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느끼는 체감은, 일단은 지수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보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지수 강한 양봉을 그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면 수급도 나쁘지 않고,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내일이 이 연휴 시작하는 추석을 앞두고 이틀 동안 불확실성이나 주말을 앞두고는 개인들이나 뭐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장이 좀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거나 지수는 강한 상승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종목을 한번 보면, 국일제지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추세 무너뜨린 것은 아니지만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양봉을 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양봉은 돌려주지 못했지만 장중에는 강한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강한 상승을 일단 한 것 같고, 분봉으로 한번 보면 오늘 4.4%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은 아직 하락을 멈춘 듯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을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양봉을 못 내고 음봉을 냈는데, 일단 수급도 오늘 외인 기관이 다 팔았는데 수급주는 아니지만,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오늘 양봉을 못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을 해서 위에 한 몇 프로 올랐나요? 일단 봤을 때는 오늘 하락에서 시작했군요. 하락에서 시작해서 한 4%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로 넘어가면서 일단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세력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에도 좀 안 좋은데, 일단은 조금 하락 쪽에 지금 방향을 잡은 듯한데, 일단 기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기회가 있으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저점까지는 아직 조금 하락에 좀 여지가 좀 남은 듯합니다. 한 9% 정도 남았네요. 일단 중간에 한 번씩 올려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요. 만약 가지고 있다라면 올려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려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산업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보통 같은 경우는 안 볼 텐데, 우리 회원분들 분 중에 한 분이 일단 지난번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뭐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일단 오늘은 일단 장이 뭐 좋았는데 지금 홍정욱 관련주 지금 현재 상한가 가던 자리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양봉을 냈기 때문에 자리가 나쁘지 않고 오늘 단일가 거래 이틀째 되는 날인데 일단 계속 밀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줘서 나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를 전일보다 확연하게 전일은 한 240만 주 정도 됐는데 오늘 한 140만 주 돼서 일단 거래량을 확실히 줄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올려준다 그러면 월요일날 강하게 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5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 싶고 일단 높게는 뭐 한 5,400원까지 일단 하는데 만약에 월요일 정도에는 조금 올려줘서 한 이 정도 올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월요일 날 장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쌈 기계공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쌈. 자, 쌈 기계공업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해서 끝났는데 시간의 단일가도 한번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면 일단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고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올라오면 팔면 좋은데 여기 못 팔았다면 일단은 월요일날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듯 합니다. 일단 위에 올라오면 팔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여기 올라오면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단일가로 나쁘지 않으니까 월요일은 매도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지 않고 뭐 한 5분 10분 짧게는 한 3분 만에 일단 위로 슈팅을 한번 내주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수급이 외인이 한 11만 5천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위로 한번 올려주면 팔면 좋을 듯 합니다. 한 8,480원 위에서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FR텍 자, FR텍도 오늘 좋았는데 이 신고가 돌파하는 패턴이고 제가 눈에 강조드리지만 여기 올라오면 팔면 좋은데 일단 못 팔았다면 오늘 또 거래량 터뜨려서 신고가 가는 패턴이고 오늘 외국인이 한 4,400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한 3,000주를 매도를 했네요. 네, 일단 장대 양봉을 이렇게 내서 강하게 올렸는데 이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무너뜨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팔면 좋은데 일단 그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위에 올려서 이렇게 끝냈는데 일단 보면 요 밑에 오늘 산 사람 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욕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팔려고 하는 그게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도 조금 빠졌는데 또 이렇게 빠지더라도 월요일 아침에 또 상승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은 보면 여기 7,150원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에 분봉상으로 깬 7,150원 요 라인을 분봉상으로 깬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도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캡으로 뛰어서 이렇게 위에 떴는데, 뭐 오늘 수급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는 21%까지 갔다, 그죠? 이렇게 올라올 경우에는 팔면 좋은데, 전일 상한가 갔고,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마 여기서 여기 올라올 때 이렇게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띄웠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팔면 좋은데 못 팔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추세를 양봉의 몸통 부분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보통 파는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팔기는 실제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밑에 내서 요리 다시 시초가 위에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은 뭐 세력이 의도한 바에 의하면 시초가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 라인은 만약에 이 라인을 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4만 9,300원 14만 9천 한 500원 정도는 깨면 안 되겠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면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 일단 14만 9,500원 요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면 밑에 여기 양봉을 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자리는 지금 분봉상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조금 안 좋지만 이렇게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헬릭스 미스. 자, 일봉상에도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자리는 일봉상으로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6,700주 매도하고 기관에서 9,65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분봉상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분봉상에서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밑에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분봉상 또 그렇게 자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려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모 한번 보겠습니다. 데모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키고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전환을 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상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밑에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로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하TI도 강했는데 대하TI 분봉상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조금 험이라면 좀 음봉을 좀 그랬다는 건 좀 험인데 일단 밑에 이 전일 종가를 터치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밑에 종가 기준으로 전일 종가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은 되는 것 같고 일단 거래량은 터졌지만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은 22만 6천 주 매도하고 기관에서 2만 7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 한번 더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에 고려산업을 했는데 일단 보유 비중만큼 해서 9시 58분에 10시 틱에다가 매수를 해서 일단 팔았는데 그냥 0.6%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해서 0.6% 그냥 해서 먹고 나왔는데 일단은 장중에서는 여기서 고점에서 일단 팔았는데 일단 뭐 퍼센트지는 얼마 안 됩니다. 0.6%밖에 안 먹었는데 일단은 종목이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전 매매를 했고 오늘 종배는 했는데 JC케미칼을 봤는데 2시 40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일단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바로 반등을 해버려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해서 요 봉인가요? 여기에 5,790원까지 갔죠. 790원. 여기를 매수해서 여기 팔려고 했으면 일단 한 2% 정도는 먹었을 텐데 일단 안 내려오지만 700원 보면 5,800원 이하에서 10% 매수하고 5,700원에서 20% 매수했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일단 매수 취소하지 말고 5,800원 790원 찍었으니까 거기 만약에 매수 걸어놨으면은 아마 체결이 됐을 겁니다. 일단 근데 뭐 비중을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왔기 때문에 비중은 못 실었고 일단 좀 한 10% 비중으로 해서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자리는 JC케미칼의 일단 자리가 종가 기준으로 해도 신고가 가는 패턴이고 거래량 터졌고 나쁘지 않은 자리라서 일단 매매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한 10% 정도까지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종배 마감 카페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매매를 같이 리딩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가입 인사 남기시고 거기다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경력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저는 오전 매매 한번 오후 매매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없을 경우는 안 하고 오후에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은 가입 인사 남기시고 거기다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보다는 손실보다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하면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배우실 겁니다. 아마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지고 스윙한다든지 중장기 매매 이 스윙 매매라 한다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공시가 밤늦게 나온다든지 장 끝나고 난 뒤에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난처한 경우가 한 번씩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안 당하려면 일단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거고 가능하면 그날 청산해 버리면 그는 리스크를 안지 않고 내일 또 종목이 나오면 새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지만 종목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지만 종목을 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밤에 잠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다우 지수를 본다든지 또 뭐 카페에 가서 일단 뭐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날 이렇게 청산하는 것이 정신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평단가가 여기면 이렇게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권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손실권에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여기 오면 수수료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다면 이게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팔아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만약에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50대 50이죠. 그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만약에 10에서 20%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청산해 돼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자기 호가가 얇아진다든지 자기가 팔 수 있는 매물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쳐다보고 있다가 그게 잔량이 남아 있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일단 바로 청산하는 것이 손실을 지키는, 내가 항상 이익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예상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위에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매물대가 여기 완전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 본전이나 그것보다 조금 아래에서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기 매매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 손실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손실을 일단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